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기만과 거짓의 거센 반격을 시작한다. JTBC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측은 5회 방송을 앞둔 10일 지선우와 이태우, 여다경의 아슬아슬한 3자 대면을 공개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 위태롭게 엇갈리는 세 사람의 감정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예고하며 궁금증을 높인다. 아들 이준영까지 이태우와 여다경의 관계를 알고 있음을 확인한 지선우는 완벽했던 인생에서 이태우만을 도려내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노로 들끓는 뜨거운 감정을 차갑게 식히고 날카롭게 움직이는 지선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세계에 찾아온 균열 앞에 지선우는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지만 반격을 결심한 이후에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오히려 이태우와 여다경의 심리를 역이용하며 카타르시스를 줬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3자 대면에서도 흔들리는 쪽은 이태우와 여다경이다. 여유롭게 두 사람 사이에 선 지선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종잡을 수 없는 지선우의 행동에 불안해하는 이태우와 여다경의 표정에서 이들을 집어삼킬 폭풍이 감지된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숨겨진 진실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암시, 폭풍 전개를 예고했다. 지선우가 달라졌음을 느끼는 이태우는 지선우가 그러했듯 의심과 불안에 휩싸인다. 지선우는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봐. 다경씨라며 여다경의 심리를 조여나간다. 지선우 손에서 깨져버린 도자기는 조각난 부부의 세계를 암시하듯 불안함을 높인다.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라는 지선우의 일침에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며 끝까지 비겁한 이태우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더는 붙일 수 없는 도자기처럼 부서진 이들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오늘 방송되는 5회에서 그 진실이 드러난다. 부부의 세계 제작진은 지선우의 반격이 거침없이 질주한다. 거짓으로 위장했던 세 사람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 폭주한다. 이태우와 여다경을 파고드는 지선우의 날카로운 칼날이 격동하며 휘몰아친다라며 파격 행보를 선보였던 지선우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치닫게 될지 지켜봐 달라라고 밝혔다. 이번 주 금요일 첫 방송되는 작품은 4년 만에 김희애님을 만나볼 수 있는 흐른 드라마입니다. 아이들이 볼 수 없는 19세로 등급을 매겼죠. 까지라고 하는데 줄거리를 보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시청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싶은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와이프에 가려진 남편. 하지만 행복하고 완벽한 일상에 찾아온 부부의 균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행동들부터 균열까지 이 부부 참 아슬하게 불안하네요. 결혼을 한 부부들이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란 현실적인 생각에 복잡 미묘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 더욱이 부부의 세계는 원작 BBC 닥터 포스터라는 드라마를 각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소일 듯 싶습니다. 사회적 회두로 올랐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원작만큼 관심 두고 있는 김희애님, 박혜진님의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부의 세계 인물관계도 등장인물 줄거리 몇 부작인지 알아볼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의 인생을 섞어 공유하는 그 이름. 부부, 이토록 숭고한 인연이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곱씹을수록 간담 서늘하다. 사랑은 무한하지도 불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부부의 연을 맺으며 우리는 약속했었다. 너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나 약속은 버려졌고 사랑은 배신당했다. 배신으로 시작된 증오 그리고 이어지는 서로를 향한 복수에는 응분 대가가 따르는 법. 복수란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만 했다. 나 하나 부서지는 것쯤이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허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게 될 줄은 몰랐다. 상대를 파괴할 만큼 증오한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 서로의 목을 조이는 치열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선시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 강릉 출생, 교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 무남동녀로 유복하게 자라다가 17의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다. 세상에서 그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녀 자신뿐이었다. 외로움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에서 쏟아지는 동정 어린 관심이었다. 타인의 평판에 신경 쓰는 습관이 생긴 것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양친을 모두 잃은 불행한 소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녀의 선택과 노력은 옳았다.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고향인 고산에 정착해 명성을 얻었다.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존력을 길렀고 성공하기 위해 타고난 지성을 날카롭게 가다듬으며 비난받지 않기 위해 남보다 높은 도덕률을 세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듯 시를 세우고 사느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위로를 값싼동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종종 그녀를 독단적으로 보이게 했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 평온한 가정, 남편과의 변함없는 사랑,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와 명성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그녀의 행복은 누가 봐도 견고해 보였다. 적어도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영화 감독,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인간적이다. 감정적이다. 그만큼 즉흥적이다. 항상 현실적 너머의 꿈을 품고 사는 남자. 해서 늘 정서적 허기가 있는 남자. 그 모든 심정적 유약함이 로맨틱하게 작용해서 연애와 최적화된 남자. 조감독 생활 8년 만에 장편 영화 데뷔를 했으나 흥행에 실패한 전적이 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결혼 후 이렇다 할 만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선후에 원조로 작은 엔터테인먼트를 차려 사장이란 직함을 얻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연 및 이벤트를 수주받아 근근히 유지해 오는 중 현재는 지자체의 문화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영화 제작을 추진 중이다. 천만 감독을 꿈꾸면서 정작 시나리오 개발보다는 제작 지원금 유치에 더 열을 올리는 모양새로 능력에 비해 야망이 크다는 세간의 평을 듣는다. 비교적 쉽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온 것이 의사 아내인 지선호의 명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며 한류 콘텐츠를 개발해 고산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어쩌면 잘난 부인을 두고 있는 열등감인지 모르겠다. 와이프 덕보며 산다는 소리보다는 스스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었다. 그렇다고 부인 지선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아내이자 모범적인 엄마라는 것을 인정한다. 전업주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다정다감하고 인자한 품성, 서울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온몸에 조신한 교양이 배어있다. 지선우처럼 손재혁과 결혼해서 타지인 고산 타운하우스에 정착했다. 남편끼리 동창이니 자연스레 지선우 부부와 어울렸다. 음대 피아노 전공, 소일삼아 동네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해준다. 남편의 종영에 못 이겨 딩크를 결정했지만 아쉬움이 있다. 그런 탓인지 남달리 준영을 예뻐한다. 회계사인 재혁과 선을 봐서 결혼했다. 남편의 바람기를 일찌감치 알고 있다. 예림도 처음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남편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차에 GPS를 달아 위치를 추적해 미행을 하고 도청장치로 상대 여자의 신분을 알아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편의 바람기는 정도로 즐기다가 그만두길 반복하는 중독에 가까웠다. 끊임없이 새 여자를 찾는 남편을 보며 소가리를 하던 예림은 어느새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저건 병이구나.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녀가 될 수 없었다. 그 약점 하나만 지우면 그럭저럭 봐줄 만한 남편이었다. 윤택한 경제 상황, 평온한 시댁과의 관계,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전문직, 엄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이혼으로 집안에 먹칠하는 자식은 유산을 몰수하게 다고 애초에 못을 박았더랬다. 예림은 이혼 대신 거짓말로 세워진 궁전에 머물기로 했다. 남편이 앞집 지선우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다. 치마만 둘렀다 하면 돌아보는 위인이니 놀랄 것도 아니었으나 남편이 가볍게 즐기고 많은 여자들과는 다른 수준의 지선우인 게 거슬리긴 했다.